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성 기자님, 일단은 희성 씨가 굉장히 저 세대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녁 오후 6시 29분쯤, 6시 반쯤에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9일 날 중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중국 활동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10일 날 이 매니저와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네. 이제 한 집에 모친이 사시니까 이 매니저가 이제 모친께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친이 이제 아들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바로 119 응급신고를 했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속사가 그래서 입장을 냈어요. 이런 비보를 전하게 돼서 너무 침통하다 하면서 지금 대중과 함께 마음 아프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희성 씨 하면 뭐 히트곡이 정말 손에 세지 못할 정도로 많고 저도 뭐 많이 들었던 또 비슷한 저의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대중분들이 특히나 팬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져 사실 처음에 나오자마자 휘성 씨는 어떻게 보면 스타였어요. 이제 1집에 있는 타이틀곡이 안 되나요라는 노래였거든요. 기억납니다. 그게 2001년에 1집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1집에서 그 안 되나요. 그 뒤에 2002년, 2003년 나오는 앨범마다 굉장히 다 히트를 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R&B가 어떤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는데 휘성 씨가 선두에서 이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R&B 말고도 흑인 음악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되나요 말고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불치병, 인썸니아, 가슴 시린 이야기 뭐 여러 다양한 곡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텐데 사실 작사가로도 굉장히 또 유명했어요. 그래서 유나 씨, 뭐 에일리 씨, 오렌지 캐러멜 여러 가수들한테 또 그런 작사, 노래들을 주기도 했고 그런 재능이 많았고 또 요즘에 굉장히 활동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런 비통한 소식이 전해져서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이 소식 들자마자 저도 SNS 바로 찾아가서 봤는데 다이어트가 다 끝났다 그러면서 뭐 15일인가요? 공연이 있어서 이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함께 공연 예정이었던 가수 KCM 측도 있어서 되게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 KCM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까? 입장을 냈죠. 사실 이제 요즘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는 게 이렇게 중국에도 다녀오고 바로 사실은 이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또 바로 어떻게 보면 사망으로부터 불과 닷새 뒤에 KCMC하고 합동 공연이 대구에서 있었어요. 나흘 뒤입니다, 나흘 뒤. 네. 그렇죠. 오늘로부터 나흘 네. 뒤고 이제 어제로부터도 이제 닷새 뒤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나 다이어트 끝났다 말하자면 늘 팬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3월 15일에 만나요 했는데 이런 비보가 전해졌고 KCM 측에서는 사실 둘이 이제 어떤 듀엣곡을 부르는 건 아니었고 한 시간 이렇게 별도 무대를 하는 거긴 했지만 네. 그래도 사실 함께 노래 부를 가수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또 KCMC도 공연 무대에 서기도 마음이 착잡했을 거고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이제 공연 주최 측에서 이건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KCM 측에서도 명복을 비는 애도를 표하는 그런 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경찰은 장례 절차 보류하면서 좀 사인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망한 건 분명한데 아직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게 없어요.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범죄의 혐의점은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망 경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은 지금 국가수에 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부검이 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빈소가 차려지거나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그것은 이제 미뤄진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뭐 고인에
를 위해서 두지만 유가족을 위해서도 정확한 사인이 뭐였는지 이 부분을 이제 경찰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한 건데요. 현재까지는 뭐 여러 이제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두 가닥 정도예요. 하나는 네. 물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밝혀내려면 적어도 유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 만약에 유서가 없다면 또 다른 사망 경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부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데 뭐 여러 보도들은 약물 과다 투여성 이런 것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뭐 지인들 보도를 보면은 휘성 씨가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던 친구였다. 뭐 예전에 작사, 작곡도 하고 프로듀서 하시던 분이 휘성을 잘 아는 지인분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불안했다. 그렇지만 늘 이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고 굉장히 요즘에 노력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좀 이제 활동도 재개하고 콘서트도 하고 너무 좋다 하던 차에 이런 비보가 들려서 더 침통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3년 이제 7월에 사실 이제 그때 SNS에 휘성 씨가 직접 올린 글을 보면 네. 이제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니라 몇몇 분이 뭐 우울증 가짜다, 오. 꾀병 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뭐 살인자다 말하자면 자신에 대해서 더 죽고 싶게 만들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투병하고 있는데 뭐 꾀병이다 가짜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적도 있고요. 그로부터 또 5개월 뒤에 2023년 12월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되게 칩거를 했다. 아. 집에서 이제요 칩거했었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 네,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칩거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걸 알린다는 거, 내 병역을 알린다는 건 오히려 밝은 징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이렇게 국내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정말 많이 건강해졌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갑작스러운 비보인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뭐 가수분들 뭐 산희 씨라든가 또 이제 팔로알토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송의 하리수 씨라든가 여러분들이 추목을 또 대중들도 지금 많이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어요. 콘서트 앞두고도 많은 팬들도 안타까워할 것 그렇죠.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팔로알토라는 이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어떤 젊은 어렸을 때부터 또 청춘을 함께했던 가수라는 추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데뷔 앨범 말씀드렸던 안데나 있었던 이 2001년 앨범부터 해서 이 R&B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대주였다. 그리고 앨범 나오고 첫 콘서트 할 때도 내가 보러 갔었다. 그렇게 나의 20대 때 추억이 많은 가수인데 너무 충격적이다, 안타깝다 하면서 제 젊은 시절 좋은 추억들의 음악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중들도 진짜 휘성 노래 너무 좋아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다 같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이 좋아했던 가수, 저도 좋아했던 가수라 많이 안타깝고요. 자, 명복을 빌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 MC 유재석 씨 소식인데 홍 기자님이 굉장히 유재석 씨 하면 검소하기로 유명한데 뭐 억소리 나는 소식이 있다고 해요? 네, 억소리 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논현동에 이제 빌라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모퉁이에요. 또 거의 공터가 있는데 그걸 갖다 둘 합해가지고 한 198억 원에 샀을 때도 사람들이 좀 놀랐는데 드디어 그건 이제 왜 샀나 했더니 그걸 다 허물고 거기에다가는 그걸 다 합하니까 뭐 한 1680제곱미터가 넘더라고요. 꽤 넓은 땅에 이제 돈을 다시 들여서 건물을 지하 3층, 지하 4층짜리 건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샀을 때부터 내내 부동산 욕심 없더니 그래도 한 번을 사도 제대로 산다는 게 그 빌라랑 공터랑 합하니까 이렇게 기역자처럼 니은자처럼 돼서 완전히 양면이 이제 대로변에 접한 이런 데여서 땅 잘 샀다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이 건물이 현재 소속돼 있는 안테나 건물에서 불과 50m 몇 발짝 가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근데 이제 그 안테나 건물보다 사실 건물 넓이도 한 2배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이거는 지하 3층, 지상 4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간이 훨씬 넓어지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식점도 들어간다고 하고
하고 사무실도 들어간다고 하고 무엇보다 사진관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 이거 혹시 새 사옥으로 쓰는 거 아닌가? 소속사요? 네, 소속사가 새 사옥으로 쓰는 거 아닌가? 사실 지금 구사옥도 유희열 씨 개인 이제 건물을 이 안테나에서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또 유재석 씨도 이걸 지어서 또 어떤 다시 안테나 사옥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사진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수들도 많아요.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프로필 사진도 찍고 앨범 재킷도 찍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땅값도 굉장하고 200억 원대 뭐 거기서 들여서 빌딩을 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재석 씨 하면은 무력이 없는 거 아니냐.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만약에 안 쓴다, 검소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황스럽고 놀라우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너무 바르게 살고 열심히 벌고 다른 사람 아니고 윤우님이면은 우리가 다 인정한다. 윤우님, 윤우님의 예. 네, 땅 사는 것도 인정하고 건물 올리는 것도 인정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입은 옷 중에 산 것도 없다. 그리고 면티 뭐 저 15,000원 나왔지만 어떤 거는 이제 11,000원 주고 산 것도 방송에서 나온 적도 있고 네. 생일에도 나는 그냥 사내짐이 필요 없고 뭐 짜장면, 라면 이런 거 뭐 잔치국수면 좋다 막 이런 얘기 했지만 네. 갑자기 땅 사는데도 200억인데 사실 여기 이거 논현동에 이렇게 큰 건물 올림 이거는 금액이 더 엄청나질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이제 응원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다른 투자를 해서 막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은 게 아니라 차곡차곡 수십 년 자기 인기 관리, 사생활 관리하면서 바른 이미지로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모은 돈으로 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재석 씨 관련해서 돈소리가 조금 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또 한번 이 땅 샀을 때 말고 2023년에 네.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안테나가 사실은 옛날에 유희열 씨가 지분 100%를 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한 20% 정도를 유재석 씨가 돈을 주고 한 31억 원, 2억 원을 주고 31억 정도를 주고 20.7%를 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안테나의 3대 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 뭐 30억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땅값 200억 얘기가 나왔는데 건물 지어지면 이건 뭐 500억도 넘는다 막 이런 얘기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배 아파하지 않으시고 유재석이면 돼. 네, 유재석이면 돼. 응원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